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요, 여러분들과 함께 좀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 함께 공부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광역학 분야의 세계 최고 권위자인 독일의 베버 메디칼사의 우리 베버 박사님, 그리고 그 제자분들 노벨 의학상에 빛나는 광역학 에너지의 세계로 초대합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암에 걸렸다라고 한번 판정을 받으셨다라고 한다 그러면은요, 암 치료 방법에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크게 세 가지 방법이 아마 있을 겁니다. 네, 처음에는 수술하는 방법이죠. 두 번째는 방사선 치료가 있죠. 세 번째는 약물 치료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 방법을 종합적으로 해서 암을 치료하고 완치 판정을 받는 분도 계시지만, 투병 생활 중간에 사망하시는 분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요, 현재 많이 진행되고 있는 이 세 가지 이 방법들이 충분하지 않다라는 그런 결과겠죠, 그죠? 특히 이제 방사선 치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상적인 세포까지 죽여버리는 그런 일들로 인해서 상당히 고통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학계에서는요, 더 좋은 항암 치료 방법을 연구하고 항암제도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드릴 부분이 차세대 치료 방법, 암 치료 방법에 해당하는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꿈의 암 치료 방법이라고 이렇게 일컬어지는 중입자 치료가 있고요. 그 다음에 광역학 치료가 있습니다. 이 외에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은요, 현대의학이 손으로 꼽는 이런 차세대 암 치료 방법으로는요, 중입자 치료와 광역학 치료가 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오늘의 핵심 주제가 광역학 치료입니다. 자, 그럼 광역학 치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리고 그 선두주자에 있는 베버 메디칼사가 어떤 회사인지 한번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학과 레이저의 첨단에 서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보시는 회사의 전경이 독일의 베버 메디칼사입니다. 자, 베버 메디칼사에는요, 의료 레이저 치료 분야에서 수년의 연구개발 끝에 2003년도에 설립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정부 지원으로 15년 전에 세계 최초이자 현재까지도 유일한 다중모드 저수준 레이저 치료 장치를 출시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요, 뒷부분에 가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외에도 그 정맥내 레이저 혈액 조사 또는 관절 내 치료를 위한 저에너지 레이저 광의 내부 작용, 이런 등에 대해서 아주 굉장한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그 치료 방법이 부작용이 거의 또는 전혀 없기 때문에 이 기술과 관련 기술을 개발하고 마케팅하는 것도 외에도 국제적인 치료사를 교육하고 레이저 치료사의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자, 독일 베버 메디칼사의 베버 메디칼사를 또 창립하신 분이 계시죠? 자, 이분입니다. 바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인데요. 바로 마이클 베버 박사님이십니다. 마이클 베버 박사. 자, 마이클 베버 박사님을 초대해 드리겠습니다. 잠깐 인사 나누겠습니다. Dear colleagues, my name is Dr. Michael Weber from Germany. I'm a biochemist and a medical doctor for more than 30 years. Today I want to show you new methods for photodynamic therapy of cancer. Photodynamic therapy of cancer is widely used already in the world for more than 40 years. 자, 여기까지 베버 박사님을 소개해드렸습니다. 관련 동영상은요, 유튜브를 통해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베버 박사님의 연역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광역학 암 치료 전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1인자다 라고 나와 있고요. 의학 박사이시면서 생물학,
물리학, 화학 박사, 네 가지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광역학 치료를 위해서는요, 의학과, 생물학과, 물리학과, 화학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훌륭한 어떤 결과를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배부 박사께서는 본인 스스로가 이러한 학위를 가지고 기술을 가지고 강력한 암 치료에 굉장히 헌신하셨다라고 볼 수 있고, 그 제자 두 분께서요 노벨 의학상을 수상하셨습니다. 이 광역학 분야로 말이죠. 그리고 배보 박사님께서는요 또 침술의 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럽 생물 레이저 치료 및 침술협회 회장이시고요, 의료 레이저 응용 국회협회 회장이십니다. 통증과 침술이라는 저널 공동 편집장이시고요, 미국 침술의학 아카데미 의료 침술 편집위원이십니다. 자, 1950년 출생이십니다. 네. 자, 그리고요, 이 배보 박사의 연역을 보시게 되면은요, 의료 레이저 분야의 최고의 기업인이다. 그리고 그 회사, 배보 메디칼사는요, 독일 정부와 유럽연합의 연구 지원금으로 PDT, 포토 다이내믹 테라피, 그러니까 광역학 치료를 개발해서 2004년도부터 12년간 전 세계 1,500개 이상의 병원에서 30만 명 이상의 임상을 가지고서 미국 FDA, 유럽 CE 승인을 완료했다. 굉장하죠, 그죠? 네. 자, 이 꿈의 암 치료에 접근하는 차세대 암 치료 방법, 광역학 암 치료 방법의 세계 최대의 권위자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광역학 치료가 무엇이냐? 굉장히 궁금하시죠? 포토 다이내믹 테라피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지금 말씀드리는 자료는요, 배보 박사와 배보 메디칼 그 센터의 자료를 근거로 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림을 밝힙니다. 자, 이 PDT, 포토 다이내믹 테라피는요, 미래의 암 치료와 전염병 치료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암 치료와 전염병 치료를 위한 가장 유망한 치료법이다. 이 광역학 치료는요, 아주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광역학이라 그러니까 이게 광이겠죠? 빛이겠죠? 우리가 가장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햇빛입니다. 햇빛을 이용한 치료 방법은요, 아주 고대부터 가지고 왔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일반적인 화학 항암요법이나 방사선요법하고 달리 부작용이 거의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는요, 피부에 크림을 바르거나 경구에 뿌리거나 아니면은 혈관에 주사하는 빛에 민감한 광과민제의 자극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여기서 또 광과민제라는 말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조금 전에 배보 박사님께서 이 오늘날에 와서 이 광역학 치료는요, 한 40년간 굉장히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광과민제입니다. 그래서 다양한 나라에서 광과민제의 개발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 중에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빛을 받아들여서 생화학 작용을 일으키는 그러한 제품 개발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1세대, 2세대, 2.5세대 뭐 이렇게 광과민제를 이렇게 분류하기도 하는데요. 독일 배보 메디칼사의 광과민제는요, 뭐 2.5세대, 3세대까지 넘어가는 아주 최선두에 선 광과민제다,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빛 활성화 과정은 궁극적으로 종양 조직이나 미생물 및 바이러스 파괴로 이어진다. 이것이 이제 광역학 치료의 핵심 내용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지금 배보 메디칼사에서의 PDT 의료 장비는요,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이러한 장비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장비는 뭐 의료용 장비니까 저희들이 뭐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측 사진을 보시게 되면은요, 요게 그 주사 바늘처럼 생겼는데 끝에 빛이 나옵니다. 레이저가 나오죠. 색깔별로 서로 다른 레이저 빛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요, 이 정맥
주사 바늘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주사 약물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빛이 들어간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죠. 이걸 뭐 다른 말로 조사한다라고 이렇게 또 표현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지금 현재 베버 메디칼사의 의료 장비를 보고 계십니다. 자, 광역학 치료에 대해서 어떤 건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빛을 흡수하는 광과민제를 투여한 뒤에 레이저 광선을 쏘아서 암세포만 골라 죽이는 암치료법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암세포만 골라 죽인다. 그러니까 정상세포를 건드리지 않는다. 일반 방사선 치료는요, 피부를 뚫고 종양 조직까지 가지만 굉장히 깊숙이 들어가기 때문에 주변에 정상 세포들까지 죽이는 그러한 폐단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차세대 암치료 방법은요, 암세포만 골라 죽이고 정상세포는 건드리지 않는 이런 방법을 쓴다는 얘기죠. 자, 이 그림을 보면서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 광과민제를 인체에 투여하면은요, 하루에서 한 3일 뒤에 정상세포에서는 광과민제가 다 사라진답니다. 그리고 암세포에만 착색, 모이는 광과민제 특성을 이용한 치료법이다. 이 치료법의 장점은요, 수술로 장기를 잘라내지 않아도 된다는 게 굉장히 큰 것이고요. 메스 대신에 내시경을 집어넣어서 레이저 광선으로 암세포만 골라 파괴하므로 조직 손상이나 흉터 등의 부작용이 전혀 없다. 그러니까 뭐 수술 중에 뭐 통증도 뭐 거의 없는 거죠. 특히 후두암 치료의 경우 성대를 보존할 수 있으므로 목소리를 잃지 않는다. 그리고 1990년대 초 미국에서 시작돼서 조기 식도암과 폐암에 대해 미국 식품의약국의 공인을 받았으며 FDA죠. 수술과 항암제 및 방사선 치료에 뒤를 잇는 차세대 암치료법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1999년대 초라 그러면요, 정말로 굉장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림에서 보듯이 광과민제를 이제 정맥 주사를 하고 온몸에 광과민제가 퍼지죠. 근데 일정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정상세포에서는 광과민제가 다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암세포, 종양세포에만 광과민제가 착색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레이저빛을 조사하게 되면은 화학적 작용에 의해서 암세포가 사멸되는 그러한 부작용이 없고 암세포만 골라 죽이는 굉장히 훌륭한 차세대 암치료법이다. 자, 우리나라에서도요, 일부 대학병원에서 실시를 시작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 광역학 치료의 생화학적 메커니즘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에 보시는 이 그림이 세포의 그림이에요. 세포의 그림. 자, 일반적으로 빛의 특정 파장을 흡수할 수 있는 특정 세포 구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광역학은요, 화학작용, 신진대사, 역동성, 유전자 발현에 영향을 미치는 세포 변화를 일으킨다. 이것이 이제 핵심이라는 건데요. 이게 말이 어렵죠, 그죠? 쉽게 얘기하면은요, 세포 내에서 이 빛과 산소가 결합해서 화학작용을 일으킨다. 이 화학작용이 암세포를 죽여버리는, 사멸시켜버리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이제 뭐 다른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뒤에 가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레이저 바늘의 침술 기초 과학 임상 응용이라는 제목으로 지금 이렇게 이미지들이 사진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베버 메디칼사의 베버 박사님께서는요, 침술을 또 이용하신다는 게 굉장히 좀 특이한 점이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침술이라는 것은 또 경혈을 자극하는 거잖아요, 그죠? 경혈점. 그래서 이렇게 여기는 여기 어깨인가요? 어깨에 이렇게 광주사, 광주사라고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레이저 주사를 갖다가 조사해서 치료를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등이네요, 그죠? 그리고 여기는 입 안인 것 같습니다. 구강입니다, 구강. 그리고 여기 또 무릎 있죠, 그죠? 다음 사진 보시겠습니다.
자, 여기는 두개골 침술 및 두경부 레이저에 사용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런 모습이에요. 네. 자, 정맥 레이저 하는 방법입니다. 자, 정맥 주사를 하는 거죠, 그죠? 네. 자, 이렇게 빛을 주사한다. 새로운 의술인 것만은 분명하죠, 그죠? 네. 자, 그리고 여기는 이제 목에 이렇게 빛을 조사하고 있는데 후두암이 아닐까라고 이렇게 짐작해 봅니다. 여기는 이제 유방암이겠죠, 그죠? 조금 전에 보신 사진과 똑같은 사진인데 이런 그 아이들, 소년, 소녀, 그 다음에 이 사진 보게 되면은 태아입니다. 태아에까지 기관지 천식 위경련. 그러니까 암치료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질병에 이 PDT가 적용이 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개골 및 안면 침술 치료에 사용하는 예를 보고 계십니다. 지금 이제 그 눈은 이렇게 까맣게 다 막아버렸죠, 그죠? 눈으로 빛을 눈으로 직접 조사하는 거는 안 하는 모양이에요, 그죠? 네, 그래서 귀에도 하고 있고 입에도 하고 있고, 네. 자, 임산부예요, 임산부. 임산부 출산 준비 중에 또 이렇게 또 PDT를 활용하고 있는데. 자, 읽어볼까요? 임신 중에 광역학 진료를 받게 되면은요, 산모의 건강은 물론이거니와 태아의 뇌세포 수가 상당히 증가하는 효과가 있대요. 그래서 이것은 독일에서는 천재 만들기 프로그램으로도 사용하고 있다. 아주 다양한 용도로 또 활용하고 있는 것을 이렇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광역학 치료의 최고 권위자이신 독일 베버메디칼사의 베버 박사님 소개시켜드렸고요. 또 베버메디칼사도 소개시켜드렸고, 그 다음에 광역학 치료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좀 어느 정도 좀 이해가 가시죠? 네. 자, 그러면은요, 1부를 마치고, 자, 2부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지금 그 광역학 치료, 특히 암 치료, 그리고 일반 질환에 대한 치료, 전염병에 대한 치료, 차세대의 어떤 치료 방법이라고 이렇게 소개시켜 드렸는데요. 자, 이것을 베버메디칼사는요, 일반 가정에서도 충분히 건강을 도울 수 있는 그러한 기기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반 가정용 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정용 광역학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독일 베버메디칼사가 노벨 의학상을 수상한 우리 베버 박사님의 그 제자분들이 있죠, 그죠? 의학 박사와 함께 만든 웰빙 레이저, 워치, 그리고 패드, 그리고 이제 그 부속물들, 그리고 또 헬멧까지 여러 가지 광역학 기기가 있는데요. 자, 이번 시간에는요, 그 지금 이 베버메디칼사의 이 PDT 가정용 워치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용 워치는요, 이렇게 시계 형태로 되어 있는 레이저 PDT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패드, 여기 꽂아서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코에 사용하는 거고, 이것은 귀에 사용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한 세트로 구성되어 있죠.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가정용으로 압축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병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PDT 의료 장비를 가정용으로 축소, 압축을 해 놓았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굉장히 빠를 겁니다. 그래서 포터블 PDT 레이저 워치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웨어러블 건강 기기들이 상당히 요즘에 많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대부분 그 혈압을 잰다거나 맥박을 잰다거나 심박동, 뭐 이렇게 진단 중심의 디지털 헬스케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베버메디칼사의 PDT 워치에는요, 이러한 디지털 헬스케어 제품과는 좀 달리 면역 체계 개선을 통해서 다양한 질병의 개선이 도움을 주는 그런 제품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요, 다양한 건강 문제, 상태를 해결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저준위 레이저 요법의 파워를 가정에 공급 제공합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저준위 레이저 요법 LLLT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자, 레이저인데 저준이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영어를 이렇게 보자면은요, 로우 레벨입니다. 로우 레벨, 낮은 레벨의 레이저 테라피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것이 이제 뭐 베버 메디컬사가 사용하고 있는 PDT, 포토 다이내믹 레이저 테라피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말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이 워치에는요, 다양한 병리학에 작용하는 적색, 청색, 황색 및 녹색 빛의 다이오드가 이렇게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 기술은요, 피부 아래의 신진대사 및 치유의 특성을 작용하고 있다. 그리고 열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점에서 다른 형태의 치료법과 다르므로 이 장치를 사용할 때 열이 난다거나 뭐 화상의 위험이 있는 건 아닙니다. 네. 우리가 뭐 웨어러블 기기, 아니 가정용 기기 뭐 이런 것들 보게 되면은 뭐 미세전류라든지 저주파라든지 고주파라든지 뭐 이렇게 우리가 많이 보셨죠, 그죠? 네. 그렇지만은 건강을 개선할 수 있는, 건강에 큰 도움을 주는 이 레이저 PDT 이 워치는요, 어떤 특성이 없어요. 아무런 느낌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떨리거나 진동을 한다거나 이런 발열이 난다거나 뭐 이런 것들이 전혀 없고 그냥 착용만 하고 있으면 된다라는 것이 굉장히 특이한 점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세포 에너지와 신진 대사를 개선함으로써 전반적으로 건강과 웰빙을 개선할 수 있다. 자, 우리가 이 건강한 분들은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그 다음에 병약하신 분들은 건강을 회복하기 위해서, 자, 그 다음에 질병, 그 다음에 뭐 투병 중이신 이런 분들은요, 더욱더 빠른 회복을 위해서, 사용하시면은 굉장히 도움이 될 그럴 제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자, 이것을 집에서 이렇게 사용하게 되면은요, 편리하죠. 아무래도 집에서 사용한다는 게. 네. 자, 뭐 필요를 위해서 어떤 공간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요. 내가 병원에 가야 되는, 시간을 내야 되는, 이동해야 되는 그런 어떤 뭐 장소적인, 시간적인 제약에 국한되지 않고 내가 이제 뭐 집에서 사용하던 아니면 뭐 차 안에서 사용하던 뭐 이동하면서 계속 사용할 수 있다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레이저 불빛이 4가지 색깔의 레이저 불빛이 있는데요. 이것을 또 조합하여서 여러분들께 맞게끔 또 사용할 수 있다는 그 장점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레이저 불빛마다 우리 몸에 주는 그런 역할이 여러 가지가 다르게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것은 다음 시간에 제 3부에서 제가 자세히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버 레이저 워치는요, 정맥 내의 레이저 치료를 위해서 그 병원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장비 있지 않습니까? 베버 엔도 레이저와 동일한 레이저 기술 및 응용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 같아요. 그죠? 동일한 레이저 기술, 그리고 동일한 응용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술력의 차이, 그 결과물에 대해서 큰 차이가 없다라고까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봅니다. 차이점이라고 본다 그러면은요, 정맥 주사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레이저가 피부에 직접 적용되어서 피부를 통해서 우리가 빛이 우리가 그 혈관 쪽으로 조사된다라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왼쪽에 뭐 왼쪽 손목이나 오른쪽 손목에 이렇게 보시면요, 요골동맥과 그 다음에 뭐 정맥, 그 다음에 척골동맥 뭐 이렇게 있는데 이쪽에다가 피부를 통해서 조사된다는 것이 특이한 점이고요. 그 다음에 그 시계를 보게 되면은요, 총, 10개의 저기, 불빛이 나오는 다이오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레이저, 10개의 개별 레이저 빔이 손목의 특정 경혈점을 추가로 작업한다. 이것은 또 베버 메디컬사만 가지고 있는 어떤 특별한 점이 아닌가, 장점이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이 LLLT 요법은요, 광화학적 효과를 생성하고 손상된 세포 내에서
생화학적 변화를 유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반응은 빛을 사용해서 에너지를 생성하는 광합성 아시죠, 여러분들? 광합성을 하는 식물에서 일어나는 것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자, 식물은 광합성을 하죠, 그죠? 광합성을 통해서 살고 또 영양분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사람도 광합성을 하면 안 될까요? 그렇지만 사람은 광합성을 하지는 않죠. 그래서 광합성으로 일어나는, 그러니까 태양이 주는, 빛이 주는 에너지라는 게 있습니다. 그 에너지를 우리는 식물을 통해서 대신 그 에너지를 섭취하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레이저 워치를 착용한다는 것은 식물이 광합성을 통해서 에너지를 얻는 것과 똑같은 효과를 얻는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광학적 효과가 생화학적 변화를 유도하면은 우리 몸에 스스로 치유하라고 명령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세포가 좋아질 수 있고 또 재생될 수 있다. 치유, 통증 완화, 그리고 전반적인 건강에 도움이 되는 이 효과 덕분에 성장인자가 자극이 됩니다. 그래서 성장인자 생산을 증가시키는 전사인자를 증가 및 상향 조절함으로써 이러한 세포 반응을 촉진합니다. 자, 이 시계는요, 손목의 동맥에 라이트 다이오드의 초점을 맞춰서 전신에 퍼지게 합니다. 어떻게 퍼지게 하냐면 전신 효과를 위해서 혈류를 효과적으로 전달한다. 혈류를 타고 그 빛이 전달된다, 흐른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 그림에서 보시다시피요, 이렇게 그 팔의 왼쪽 손목 안쪽에 차게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손목 쪽에 빛이 조사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 패드는요, 꽂아가지고 여러분들의 그 다른 불편한 부위에 이렇게 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 모델과 요 모델이 좀 다른 것 같은데요. 이건 과거 모델이에요. 이거는 이제 스펙트라 워치, 최근 모델입니다. 자, 이 PDT 워치와 경혈점에 대해서 약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동맥도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조금 전에 보신 그 시계를 이렇게 차게 되면은요, 총 그 10개의 그 발광점, 다이오드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10개의 다이오드가 이렇게 손목에 닿게 되겠죠? 손목에 여기 닿게 됩니다. 요 불빛들이 닿게 된다는 얘기죠. 어디 부분이 닿게 되냐? 좌측에 4개의 불빛, 우측에 4개의 이런 레이저는요, 손목의 요골동맥과 촉골동맥에 이렇게 닿게 됩니다. 손목의 동맥을 통해서 우리 심장으로 전달되죠, 그죠? 그리고 또 심장을 통해서 온몸으로 이 빛의 에너지가 전달된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또 경혈점을 우리가 또 볼 수 있겠죠, 그죠? 경혈점을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쪽에 있는 그림을 갖다가 이렇게 딱 엎어 놓으면은요, 이쪽에 딱 닿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 뭐 태연, 경거, 열결이 되겠고요. 이쪽에 해당하는 것이 신문, 음극, 톱니, 영도, 그 다음에 가운데 두 곳이요, 대릉점과 그 다음에 내관, 내관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몸에 이 경혈점이 굉장히 많이 있죠.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 손목에 있는 그 경혈점을 자극해 준다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이 경혈점이 주는 우리한테 주는 그런 어떤 그 효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일이 다 열거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이 시간에. 다음 시간에 제가 시간이 되면은요, 하나씩 한번 같이 공부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한 가지만 베버 메디칼사가 이야기하고 있는 경혈점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 전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이 내용이죠, 그죠? 이렇게 해서 요골동맥과 촉골동맥을 통해서 흘러들어간 이 광 에너지, 광은 온몸을 다시 또 돌게 되어 있다. 자, 지금 그
베버 메디컬사의 이 베버 워치에 대해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렸고, 다음 3부에서는요, 이 그 레이저 빛 있지 않습니까? 빛이 주는 그 역할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레이저 워치, PDT 레이저 워치의 빛의 색깔이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빛이 이렇게 보이시죠? 빨간색, 그 다음에 녹색, 파란색, 노란색, 이 네 가지 빛이 있습니다. 이 네 가지 빛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병원에서 사용하는 그 레이저 침이 있죠, 그죠? 침이라고 그래야 될지 뭐라고 할지 좀 모르겠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파란색, 녹색, 노란색, 빨간색 이렇게 침이 있는데, 이것을 이제 뭐 전부 다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뭐 한 가지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뭐 두세 가지 섞어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경열점에 따라서 또 달라지겠죠, 그죠? 네. 아무튼 이번 시간은요, 시계가 가지고 있는 네 가지 색깔에 대해서 좀 중점을 가지시고 들어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레이저, 적색 레이저에 대해서 보게 되면은요, 이 파장은요 나노미터로 이렇게 표기되거든요. 그래서 650 나노미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대표적인 것만 말씀드립니다. 혈소판 응집을 감소한다. 그리고 적혈구의 변형 가능성을 개선한다. 그리고 대식세포의 활동을 활성화한다. 세포 조직의 저산소증을 개선한다. 그럼 산소를 많이 공급한다는 그런 얘기겠네요. 그죠? 섬유소 용해의 활성화를 가져온다. 네. 뭐 중요한 이야기들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이 적색 레이저가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그런 특성들이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우측에 있는 이 사진들은요,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너무 전문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제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잘 모르는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제가 이 대직세포의 활동의 활성화라고 했던 부분들이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좀 다른 색깔로 표기를 했는데, 적색 레이저는요,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게 되면은요, 세포 조직의 저산소증이 개선되고 섬유소 용해가 활성화된다. 자, 그리고 다양한 대사 경로의 활성화와 함께 소위 거대한 미토코리아를 활성화한다. 미토코리아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다. 그리고 ATP 생성을 증가시킨다. 세포막 잠재력을 정상화한다. 자, 여러분 미토콘드리아가 무엇인지 아시죠? 세포 내의 에너지 공장이에요. 그 에너지를 이름을 ATP라고 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적색 레이저가 주는 효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중추신경계의 미세순환을 향상시킨다. 호르몬, 신진, 내사, 면역, 식물성 프로세스를 활성화시킨다라는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적색 레이저가 주는 큰 그 효과 중에서 아까 그 대식세포라는 얘기가 나왔고, 그 다음에 여기 미토콘드리아 활성화, ATP 생성 증가는요, 다른 또 레이저 효과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우리가 면역세포에 대해서 좀 공부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면역세포.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면역력이 아주 높으면은요, 우리가 질병에 걸릴 일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루에도 굉장히 많은 그런 암세포가 새로 생겨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강력한 면역세포, 우리 군대, 몸속의 군대들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활기를 못 치는 거죠. E형 세포들이. 자, 그래서 살펴보게 되면은요,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어려운 이야기일 수도 있으니까요. 조혈줄기 세포가 이게 굉장히 우리 혈액을 만드는 엄마 세포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분파되어서 나오는 우리가 잘 아는 그 세포들이 또 이쪽이죠. 네. 그래서 B세포, T세포, 그 다음에 NK세포라고 얘기하는 자연 살생세포, 그 다음에 수지장세포, 그 다음에 대식세포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것들이 하는 역할이 뭐냐? 오른쪽에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항원을 제시한다. 외부에서 병원균이나 바이러스나 이런 것들이 뭐 침입을 했을 때 이걸 정보를 캐는 거죠. 어떤 거냐? 뭐 이렇게 알아내는 그런 이제 역할을 이렇게 해가지고 야, 이 항원을 이런 그 항체를 써야 된다. 그래서 이 항원을 제시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그런 또 세포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항원, 항체를 또 이렇게 또 만들어내는 세포가 있고, 상처 치료를 하는 역할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미생물 살해작용, 그 다음에 파골작용, 그 다음에 먹어버리는 식작용을 이렇게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T세포, T세포도 이제 병원군을 없애버리는 역할도 하지만은요, 그 항원을 제시하기도 하고, B세포 또 항체를 만들어내고, 그 다음에 NK세포, 우리가 그 암세포를 갖다가 이렇게 먹어치우고 죽여버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또 NK세포잖아요. 자연 살생세포. 그리고 대식세포는요, 뭐든지 다 먹어버립니다. 그래서 세포 찌꺼기, 이물질, 미생물, 암세포, 비정상적인 단백질들을 집어삼켜서 분해하는 그런 식작용을 하는 굉장히 중요한 세포다. 자, 그래서 이 대식세포의 활동을 증가시킨다고 그랬나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렇죠. 대식세포의 활동을 활성화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적색 레이저가 주는 효과 중에서 대식세포의 활성화를 가져온다. 뭐 대식세포 뿐이겠습니까? 이 면역 그 세포, 우리 혈액 속에 있는 이 면역 세포들을 다 활성화 아마 시키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생각됩니다. 자, 다시 한번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은요, 탐식작용, 항원 제시, 이물질의 존재를 알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이물질을 인식하고, 항체를 생산하고, 그 다음에 이상세포를 살해한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매일 5,000개 이상의 우리는 이형세포가 이렇게 매일매일 생겨나는데, 우리가 암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지낼 수 있는 이유는 우리 몸의 이 면역세포가 그 이형세포를 제거해 버림으로써 암세포로 진단받을 수 있게 자라나는 걸 막아주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B세포, 수지상세포, T세포 다 중요하지만은요, 이 NK세포는요, 신체 구석구석을 돌아다니면서 이상세포를 감시하고 사멸시킨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죠? 그리고 또 다른 면역세포의 증식을 유도해서 무너진 면역 시스템을 또 재건하는 역할도 합니다. 암세포, 암줄기세포를 제어해서 재활하는 것도 막는 것도 NK세포다. 대적세포는 병원군이 우리 몸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감시하고 침입하면 바로 먹어치운다. 이때 중요한 건 활성화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적색 레이저가 이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왼쪽의 그림이 대직세포가 박테리아를 잡아먹는 모습인데 사실 우리 몸속 내부에 보이지 않는 것을 확대해 놓은 건데 상당히 좀 징그럽죠, 그죠? 자, 이번에는요 청색 레이저 효과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장은 450 나노미터를 사용하고 있고요. 질소산화물을 방출한다. 우리가 산화질소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 진통, 혈관 확장, 신장혈관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또 혈압을 낮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질소산화물의 생산 증가는요. 텔로미어를 활성화해서 노화를 방지한다. 이거 너무 중요한 내용이에요, 우리한테. 그죠? 그래서 노화 지연 및 방지, 대표적인 효과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청색, 레이저, 청색 레이저입니다. 자, 염증성 시토카인을 줄이고 항염증 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활성산소 생산에 의한 감염 치료에 효과적이다. 자, 우리가 여기서 한번 알아봐야 될 게 있습니다. 텔로미어가 무엇이냐? 텔로미어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 뭐 아시겠지만은요, 다시 한번 복습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들어보시면 아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왼쪽 그림을 보시게 되면 세포가 있죠, 그죠? 세포 안에는 세포핵이 있습니다. 세포핵 안에는요, 염색체라는 게 있습니다. 너무 잘 아시죠, 그죠? 염색체는요, DNA라고도 하고 DNA 이중 나선 구조를 가지고 있다.
예. 참, 예, 어려운 얘기를 제가 너무 쉽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 이중 나선 구조 끝단, 예, 텔로미어가 이 X자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끝단에 보게 되면은, 예, 마치 운동화 끈 끝에, 예, 이렇게 딱딱하게 묶여져 있는 예, 그런 부분처럼, 예, 풀어지지 않도록 이렇게, 예, 딱 이렇게 묶여진 예, 그림처럼 예,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것을 텔로미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자, 이 텔로미어는요, 세포 분열을 통해서 정상 세포들은 텔로미어 길이가 점점 짧아진답니다. 예, 그래서 뭐 더 이상 더 짧아질 게 없으면은요, 세포는 생명을 다한 것이죠. 예. 자, 이것을 이제 우리는 생체 시기다라고까지 일컬어집니다. 그래서 염색체 끝부분에 해당하는 DNA 영미 서유를 말하는데 세포 분열 시 조금씩 소진되다가 나중에는 매듭만 남게 되어 더는 세포 분열을 하지 못한다. 사람은 세포 분열을 통해서 염색체를 복제하고 조직을 성장시키고 손상된 부위를 보강하며 생명 현상을 이어간다. 자, 세포 분열이 감소하면 노화가 시작되겠죠, 그죠? 세포 분열이 멈추면 수명을 다하게 된다. 자, 이 산화질소가 하는 역할이 이 텔로미어와 아주 이제 밀접한 관련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화질소가 뭐지? 예,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죠. 예. 그래서 기적의 분자, 뉴로트랜스미터, 찰나의 메신저라고 이렇게 산화질소를 일컫는 말이 있는데요. 1988년에나 최초로 발견되었습니다. 그래서 발견하신 분이 노벨 생리의학상을 이제 수상했습니다. 우리 인체 내에 10초에서 15초만 이 산화질소가 없어도 모든 세포는 괴사하고 만다고 합니다. 자, 그럼 이 산화질소가 무엇인지,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산화질소의 효능에 대해서 보시게 되면요, 혈관 이완작용, 기관지 확장, 혈관 생성, 성기능 향상, 혈압 조절, 신경 안정작용, 장운동 향상, 면역력 증가 등 여러 가지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자, NO라고 이렇게 표시하는데요, 강력한 천연 혈관 확장제다. 예. 우리가 이제 익히 혈관이 나이가 들면 좁아진다는 거 다 아시죠? 예, 콜레스테롤이나 가전 염증이라든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물질로 통해 가지고 수도관이 이렇게 막혀가는 것처럼 혈관이 좁아집니다. 그런데 이 산화질소는 천연 혈관 확장제다. 약물이 아니다. 이거죠. 천연이다. 그죠? 그래서 혈관의 내피세포가 이 산화질소를 이게 분비를 하는데 이 분비 능력의 85%를 잃어버린답니다. 나이가 들면. 그래서 혈관에 질환이 생겨서 발병을 한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건강하려면은요, 온몸의 혈액이 아주 충분히, 아주 자연스럽게, 아주 건강하게 잘 돌아야 됩니다. 그러려면은 이 온몸에 퍼져 있는 이 혈관이 튼튼해야 되겠죠, 그죠? 탄력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안에 이물질도 없어야 되고, 혈관이 아주 확장되어 있어야 된다. 예. 건강한 혈관이 중요하고, 건강한 혈액이 중요하고, 여기에 영양소, 산소, 여러 가지 이런 물질들을 우리 온몸에 퍼져 있는 그 세포에 전달하는 아주 중요한 파이프라인이죠. 그래서 산화질소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청색 레이저, 청색 레이저가 이런 아주 중요한 역할을 도움을 주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산화질소를 통해서 텔로미어가 작아지는 것을 지연시키고, 또 어쩌면은요, 텔로미어를 또 다시 또 키울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또 이렇게 또 제 추측도 해봅니다. 어쨌든 노화 지연 및 방지하는데 굉장한 효과가 있는 것이 청색 레이저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요, 녹색 레이저입니다. 532 나노미터 파장을 사용하고 있고요. 적혈구 기능, 활동, 세포 탄력성을 향상시킨다. 산소 공급을 증가시킨다. 혈액의 점도를 낮추고 혈류를 개선한다.
자, 그러니까 조금 전에 그 청색 레이저에서는요, 산화질소 통해서 혈관을 확장시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여기서는 또 녹색 레이저는 혈액의 점도를 낮추고 혈류를 개선시킨대요. 회복과 안정된 혈류를 활성화시킨다. 자, 이 청색 레이저와 녹색 레이저가 이렇게 모이게 되면은 우리 그 혈류가 굉장히 건강해지겠죠. 네. 네, 혈소판을 활성화시킨다. 그리고 미토콘드리아 내 ATP 생산을 30% 이상 증가시킨다. 자, ATP 미토콘드리아 적색 레이저에서 잠깐 나왔죠, 그죠?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혈류, 그 다음에 혈액, 점도, 뭐, 혈류 활성화,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적혈구, 이 부분도요. 그 다음에 산소 공급,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예, 말하다 보니까요, 중요하지 않은 게 하나도 없네요. 아무튼, 미토콘드리아, 이 부분,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세포 내에는요, 많은 미토콘드리아가 있습니다. 미토콘드리아는요, 세포 내 에너지 공장이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자동차를 운전하실 때 가솔린을 넣지 않습니까? 가솔린을 넣는 이유가 뭐예요? 가솔린이 없으면은 차가 움직이지를 않지 않습니까? 에너지입니다, 에너지. 그래서 이 세포 내에 에너지를 생산하는 공장이 미토콘드리아입니다. 미토콘드리아 내에서 생산해내는 에너지가 ATP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 생명체는 생명 활동에 필요한 반응들을 수행하기 위해 ATP를 에너지 최소 단위로 이용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ATP 생산 능력을 30% 이상 향상시킨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그러니까 에너지가 30% 이렇게 늘어난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좀 덜 피곤하겠죠, 그죠? 네, 기력이 없는 분들도 기력이 생기겠죠, 그죠? 네, 투병 중에 있으신 분들은요, 빨리 회복되겠죠? 네, 건강하지 못한 분들은 또 건강하게 되고, 건강하신 분들도, 더욱더 건강해지고, 노화, 지연, 방지, 이것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자, 황색 레이저 효과 589나노미터 파장을 사용하고 있고요. 황색 레이저는요, 해독과 항산화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다. 자, 그리고 강한 우울증 치료 효과, 만성 통증의 통증 완화, 세로토닌과 비타민 D의 생산을 증가, 호르몬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처음 듣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세로토닌. 비타민 D는 여러분들 다 아시죠, 그죠? 햇볕을 통해서 우리가 체내에서 생성되는 비타민 D. 그러나 우리는 현대인들은 햇볕을 너무나 싫어합니다. 너무나 싫어요. 여러분들 조깅 가보게 되면은요, 특히 여성분들, 눈만 빼꼼 보이잖아요. 모자 쓰고, 얼굴 가리고, 마스크 하고, 그냥 막 토시하고, 장갑 끼고, 생살을 볼 수가 없어요, 생살을. 생살을 볼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이 햇빛이 주는 에너지라는 게 굉장히 좋은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불을, 빨래도 햇빛에 넣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식물의 강합성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햇빛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에너지도 충분히 있다는 것을 인식해 주셨으면 하겠습니다. 비타민 D와 칼슘은 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칼슘 먹고 햇빛 봐야 돼요. 안 그러면 칼슘이 흡수가 안 됩니다. 이런 관계도 가지고 있죠. 자, 세로토닌이 무엇일까요? 세로토닌 저도 궁금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세로토닌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여성이 나왔는데요. 표정이 아주 다양합니다. 표정이 거의 뭐 25가지 표정이 나오는데, 웃는 표정, 찡그린 표정, 화난 표정, 심각한 표정, 침울한 표정, 무서운 표정. 이게 참 무엇일까요? 자, 보겠습니다. 세로토닌은 신경 전달 물질 중 하나로서 우리의 뇌의 한 부위에서 다른 부위로 신호를 보내는 것을 돕는 역할을 한다.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네요. 이 신경 전달 물질은 뇌의 강력한 화학물질로서 그 존재의 유무가 우리의 기분에 매우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죠? 아주 중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세로토닌의 부족은 아주 심각한 우리의 감정을 유발할 수 있다. 기분, 감정. 자, 세로토닌.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자, 황색 레이저를 우리가 받게 되게 되면은요, 황색빛을 받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분이 안정되겠죠. 그리고 기분이 좋아지겠죠. 여기서 보면 그래서 우울증 치료에도 효과가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기분이 좋아지는, 기분이 안정되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다. 비타민 D 생산을 증가시킨다. 네. 그래서 우리가 빛을 봐야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빛이 주는 효과, 레이저, 사색 레이저가 주는 효과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했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광역각 PDT 레이저 워치의 효과를 전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씩 읽어볼게요. ATP 통합의 증가로 에너지가 증대된다. 면역 체계의 자극 활성화된다. 미제 순환 개선 및 혈액 점도의 감소, 대식세포의 활성화, 심장과 신진대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적혈구 기능, 행동 및 세포 탄력성의 향상에 도움을 준다. 산소 공급의 증가를 가져온다. 회복 및 안정된 혈류 개선, 질소 산화물을 방출하고 텔로미어를 활성화시킨다. 혈압을 내려주며 염증을 완화시킨다. 병원균 비활성화, 해독 효과, 안정적인 분위기에 긍정적인 영향, 강한 우울증 치료 효과, 세로토닌 및 비타민 D 생산 개선, 통증 완화, 이 모든 것에 큰 도움을 주는 광역각 PDT 레이저 효과였습니다. 어느 부분에 적용이 가능하냐? 네, 이것도 이제 큰 도움을 주는 그런 부분들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당뇨, 만성 간 및 신장 질환, 대사장애, 심혈관 질환, 알레르기, 염증, 고혈압, 자가 면역 질환, 수면 개선, 면역 체계 강화, 이명, 우울증, 피로증후군, 극심한 피로, 노화 방지, 일반적인 성능, 스포츠 향상, 시차 및 혈전증 예방, 광과민제를 병용한 암 치료 및 예방 등에 큰 도움을 주는 우리 가정용 광역각 PDT 레이저 워치 적용 분야였습니다. 큰 도움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의료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뭐 치료된다, 고쳐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네. 자, 지금까지 가정용 광역각 기기, 독일 베버 메디칼사가 노벨 의학상을 수상한 제자분들과 함께 베버 박사님과 함께 만드신 웰빙 레이저 워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제 4부에서는요 헬멧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용 광역각 기기, 독일 베버 메디칼사가 베버 박사님과 함께 그 제자 두 분 노벨 의학상을 수상한 의학 박사님들과 함께 만든 웰빙 레이저 워치 헬멧을 설명드리고 있는데요. 자, 이번에는 헬멧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헬멧. 자, 굉장히 많은 적색 그 불빛이 이렇게 보이네요. 그리고 여기도 액정 모니터도 하나 있고요. 자, 이 헬멧을 쓰고 계신 분이 바로 베버 박사님이십니다. 아주 흐뭇하게 쓰고 계시는데, 자, 이 베버 LED 적외선 헬멧입니다. 적외선 헬멧. 아, 그 적외선이네요, 그죠? 적외선. LED 적외선. LED로 만든 적외선 헬멧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자, 베버 LED 헬멧은요, 경두계 광생물 조절요법을 사용해서 뇌 기능 및 건강 관련 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정교한 장치는 두개골을 관통하고 표적 뇌 영역의 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특정 자외선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베버 LED 헬멧을 사용하는 것은 비침습적이고 통증이 없습니다. 또한 사용 중에 열이 발생하지 않아 그 다음에 안전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자, 경두계 광생체 조절 기술은요, 알츠하이머 증상은 물론이고 파킨슨, 우울증, 외상성 뇌 손상 관련 증상에도 아주 많은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자,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설정 범위로 개인화할 수 있다. 개인의 필요에 따라서 다양한 강도, 수준, 빈도, 치료 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그런 기술적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LED 적외선 헬멧의 장점은요, 뇌 에너지 생성을 자극한다. 그 다음에 산소 가용성을 개선한다. 이렇게 되면은요, 대뇌의 혈류 및 림프의 흐름도 개선하는데 도움을 준다라는 내용이죠. 그 다음에 항산화 효과와 세포의 수명 주기 개선을 포함해서 뇌 보호 기능이 개선될 수 있다라는 점입니다. 자, 이러한 이점은 모두 뇌 질환과 관련된 많은 일반적인 증상의 개선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도움을 주는 뇌 질환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치매라고 일컬어지는 알츠하이머 병이죠. 그 다음에 우리 주변에 잃어버리시는 분도 많습니다. 파킨슨 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도 많으시죠. 그 다음에 뇌졸중의 그 피해, 뇌졸중으로 또 고생하시는 분도 계시고, 우울증, 그 다음에 외상성 뇌손상. 이런 분들에게 이 헬멧이 많은 도움을 준다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점에는요, 집중력 증가, 인지 기능, 뇌 안개 감소 및 언어 개선 등이 또 포함될 수 있다. 그리고 뇌 손상으로 인해서 보행, 걷는 거죠, 그죠? 걷는데 굉장히 불편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행 또는 미세 운동 기술의 어려움은 바로 이 헬멧으로서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헬멧 아주 우리 가정용으로서 도움이 되는 그러한 기기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요. 자, 헬멧은 편리성을 가지고 있고 비침습적이고 두경부의 그 과학적인 빛 장치를 가지고 있다. 그 다음에 강력한 적외선 다이오드가 신체 조직을 관통해서 미세 순환을 자극한다. 이 다이오드 수는요 320개입니다. 파장은 820 나노미터고요. 출력 전압은 50 메가와트인가요? 총 출력은 16와트. 주파수는요 1에서 2만 헤르츠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일반적인 어떤 그런 이제 효과를 보게 되면 기분, 수면 장애 개선, 인지 능력 개선, 혈류, 산소, 가용량 향상, 염증 및 신경 손상 감소, 시행 능력 개선. 한마디로 이렇게 두뇌 충전하는 거예요. 두뇌 충전. 우리가 머리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머리가 우리가 온몸을 관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온몸을 관장하고 있는 이 머리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 머리를 충전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뇌는 호흡이나 심박수 조절 같은 중요한 기능을 대부분 다 감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우리가 사고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문제 해결하고 이런 기본 기능까지 우리가 다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잠자는 동안에도 우리는 수천 가지 프로세스를 수행하고 하루에 얻은 정보를 또 재구성한다고 해요. 그만큼 이렇게 우리 머리는 아주 복잡하고 아주 많은 일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우리 머리도 우리가 충전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총 맞은 것처럼 이런 머리가 갑자기 띵 하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 우리 일상에서 많이 일어나지만은, 그럴수록 우리 머리는 충전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행을 가기도 하고, 머리를 식힌다라고 얘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이 가정용, 베버 LED 헬멧이 있으면은요,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아픈 머리도 그냥 막, 상쾌해지고, 우울한 기분도, 줄어들고, 기분 좋은, 상태로 이렇게, 나올 수 있고. 특히 이제 우리가, 암보다도 무서운 것이 우리가 치매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치매를, 도움이 되고 또 예방도 할 수 있고, 얼마나 좋아요, 또. 그 다음에 치매만 있습니까? 뇌졸중. 그 다음에, 또 파킨슨, 또, 그 외에 머리에 관련된 질병들이 또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봅니다. 작동 원리를 한번 보겠습니다. 작동 원리는요, 헬멧에 연결된 휴대용 장치를 통해서 320
이게 다이오드가 발광되는 거죠. 여기 설정 시간은 1분에서 약 30분까지 설정할 수가 있고 4가지 강도 수준을 가지고 있고 주파수는 1에서 2만 헤르츠입니다. 그래서 매일 또는 매주 15분에서 30분 동안만 착용하는 것으로 권장된다. 자, 최상의 설정과 기간을 설정해 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 경두계 LED 헬멧은요, 치료 효과를 위해서 두개골을 지나 뇌 조직에 4에서 5cm나 빛이 침투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분자 및 세포 내 경로를 포함한 신호 경로는요, 조직 및 순환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LED 다이오드에서 활성화되고 있다. 자, 여러분들 지금까지 LED 헬멧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회사와 광역학과, 그 다음에 워치와 그 다음에 헬멧까지 다 알아보았는데요. 이 기사의 내용들은요, 우리 뭐 식품의약청, 식품의약국에서 평가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언급된 제품이나 치료법은요, 질병을 진단, 치료, 또는 뭐 치료 예방하기 위한 것이 아니며 관련 자료는요, 독일 베버 메디칼사의 자료를 번역한 것입니다. 그리고 워치나 헬멧은요, 가정용으로 제작된 것으로서 의료용이 아닙니다. 이 부분은 헷갈리시면 안 돼요. 네, 그래서 의학적인 이런 조언은 면허가 있는 의사와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전국적으로 체험센터가 많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고가기 때문에요. 고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체험을 충분히 해본 이후에 구입을 결정하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체험센터나 제품을 취급을 원하시는 분들은요, 아래 전화번호로 전화를 주시면은요, 친절히 응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유사품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AS나 앞으로 또 신제품에 대한 정보, 그다음에 자세한 이 광역학에 대한 정보들을 이렇게 지속적으로 이렇게 받으시려면요, 정품, 독일에서 온 정품을 구입하셔야 된다는 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광역학 기술, 강력학 워치, 가정용 웨어러블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부하는 시간 가졌습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물러가겠습니다.